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요즘 풍경채가 시끄럽더라고. 네. 자, 여러분한테 오늘 당부 드릴게요. 네. 저희를 쓸데없이 욕하고 이유 없이 욕하고 뭐 개새끼다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거 보지 마세요. 네. 끄세요. 무조건 꺼. 자, 그리고 내가 일시적 2주택으로 네. 풍경채 1블록에 당첨이 됐다. 그리고 처분하고 내가 풍경채를 가든가 혹은 풍경채를 취득하고 처분해야 된다. 자, 이분들은 굉장히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취득세가 그분들은 중과 대상이에요. 네. 처분하지 못할 때. 처분하지 못할 원래 때 중과 대상인데 처분하면 면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다시 부탁드리지만 욕하고 뭐 할라 사람들은 좀 끄세요. 보지 말고 내가 일시적 2주택자다. 지금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분명히 알아요. 지금 집이 안 팔리고 있는 안 상황이기 팔리면 때문에.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일단 간단하게 계약 플러스 1차 그 다음에 2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약 시점을 1차로 볼 거냐 2차로 볼 거냐, 요거는 저희가 재경부에 요건 해석을 의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나 1블록 분들은 빼박 중과 대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기한 내 처분 시 중과가 없다는 거예요. 중과 대상인데, 원래는 중과 대상인데 일시적 2주택자 분들은 기한 내에 처분하면 그렇죠. 중과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이 취지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거예요. 행정안전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안 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 발표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네. 자, 근데 혹시 보시면 일시적 2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 납부 후, 네. 이 말의 어휘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 납부 후 2주택으로서 8% 중과 대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추후 2주택을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그때는 일시적 2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검증은 언제 되는 거예요? 2년 후에. 그렇죠. 처분을 했으면 일시적 2주택자로 되는 거고 처분 안 했으면 2주택자. 2주택자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종전기간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네. 확정된 거예요. 네. 검토 중인 거고 그때는 검토 중이었고 지금 확정된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글 그대로 보면 지금 1블럭 같은 경우에는 7월 20 며칠 날 계약했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과 대상자인 거잖아. 네. 중과 대상자인데 특별히 일시적 2주택에 의해서만 해주겠다. 만약에 처분하지 않으면 8% 그러면 추징하겠다. 네. 세율 8%와의 차액을 추징한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중과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중과 대상이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자는 지금 이 사람이 나가 팔을래요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정부가 아 그래? 그럼 2년의 기회를 줄게. 원래 1년 3년이었다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2년으로 바뀐 거죠. 네네. 양도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2년을 유예를 해준 거예요. 1년짜리를. 자, 그러면 2년 후에 다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안 팔았으면 네. 8%. 8% 중과. 팔았으면 오케이. 오케이. 예. 왜? 우선 일반 세율로 받았으니까. 네. 자, 여기에 논쟁이 있나요? 여기에는 논쟁이 없어요. 네. 일시적 2주택자도 8%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아. 그거는 아니죠. 네, 그건 아니다. 잘 보셔라. 아, 내가 조금 좀 빠르게 설명한 거 있는데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설명한 거 있지만
어찌 됐든 여기에서는 쟁점이 없어요. 그럼 뭐에만 쟁점이 있느냐? 여기에만 쟁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차 계약서 작성하고 1차 계약금을 납부한 날을 분양권 당첨인 경우, 당첨자 경우 이때를 취득일로 볼 거냐, 아니면 2차까지 납부한 걸 취득일로 볼 거냐. 요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요건 해석을 우리가 의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1블록 분들은 7월 20 며칠 날 했다면서요. 20여일 정도 했으니까 이분들은 빼박이에요. 중과 대상인 거예요. 다만 일시적 이주택자만 유예를 받는 것 뿐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냐. 자, 보세요. 내가 기존 주택이 있어. 그리고 풍경채로 입주를 할 거예요. 자, 근데 기존 주택이 지금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쵸. 근데 우리 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기존 주택 전세 주지 뭐. 전세 주지 뭐. 제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풍경채를 전세 줘야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제가 그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가 그랬냐? 그때 부동산에서 그랬대. 안전하게 가려면 풍경채를 전세 줘야죠. 자, 기존 주택을 전세를 주면 일단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 거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4년을 하는 거예요. 네. 즉, 이 사람은 4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2년 지났네? 우리 일시적 이주택이 2년이라며. 2년 내에 처분을 하라며. 그쵸. 그러면 취득세 만약에 내가 4억짜리 집이면 48에 32, 3,200만 원이에요. 감당할 수 있어요? 추가로 내야 돼. 여기 가산세까지. 안심할 때가 아니죠. 그쵸.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주택을 이거 지워볼게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얘를 매도하고 그 돈으로 풍경채를 입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얘가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아,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안 팔리니까 풍경채를 먼저 전세를 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 지금. 이거 그쵸. 외에는. 전세를 주고 내가 2년 동안 팔고 취득세 중과를 맞으니까 이렇게 2년 동안 팔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 그래서 풍경채 전세 입자를 내보내야 돼. 네.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또. 이거 전세 주고 새 끼고 팔면 되지 않냐. 아유, 입주되는 물건도 안 팔리는데 전세 끼고 팔려요. 새 끼고 팔아줄게 그랬대. 아우, 그 능력은 나도 그 부동산에 내놔야겠다. 내 물건도. 이거 실수요자가 아니면 지금 집을 안 사요. 그쵸. 이건 투자자가 사는 거잖아요. 네. 입주하지도 못할 집을 사는 거잖아. 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아우, 최하가로 내놔도 안 팔려요. 하로 내놔도 안 팔려요. 그럴 거면 내가 살 때 팔지 그냥? 그렇죠. 왜 복잡하게 전세 주고 팔아? 그쵸. 이렇게 파는 게 좀 더 받는데? 그렇죠. 이야, 그래서 조금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뭐 DSR을 안 풀어주니까 저희 손님들 중에 주택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은행을 알아보니까 DSR로 대출이 많이 안 나와서 포기하신 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중흥 입주할 때. 구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저희도 돈을 벌고 싶은데요. 네. 계약금부터 집어넣고 대출이 안 나와요. 이금융권 가야 돼요. 저 이런 소리가 되게 듣기 싫어요. 저희가 5분 보내드렸습니다. 네.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계약하기 전에 항상 대출부터 알아보고 대출이 오케이 된다 그러면 집을 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순서가 좀 달라요. 집을 보고 계약금 집어넣으세요. 괜찮아요 하지 않고 일단 오시면 소득 이런 거 물어보고 대출이 나옵니다. 얼마 선까지 나옵니다. 그럼 얼마짜리 주택 거기에서 보는 거예요. 5병이면 우리 돈 얼마 버린 거예요?
한 사람당 300만 원만 수수료를 잡아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1,500만 원 벌인 거예요. 단 2주 동안에. 예. 그런데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계약금 부터 꽂아놓고 대출 안 나와. 전 그런 상황이 너무 싫어요. 머리가 아파. 자, 다시 풍경채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일시적 2주택. 자, 기존 주택. 그리고 풍경채로 입주를 하게 되면 얘를 2년 내에 처분 못하면 2주택자, 다주택자. 2주택자가 돼서 취득세 8% 두둑에 맞습니다. 네. 집값이 고고행진을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 그렇죠. 근데 지금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중흥이나 이런 데는 취득세 중과의 문제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를 고려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갖고 가. 그렇죠. 그냥 갖고 가. 자, 근데 여러분 그냥 갖고 가 3,200만 원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냥 갖고 가려면 3,200만 원이 또 필요해. 예. 근데 이거 비과세 받는 거거든. 그렇죠. 자, 이분들이 일시적 2주택으로 지금 풍경채를 하셨다는 얘기는 이거 팔고 비과세예요. 자, 그럼 풍경채도 또 비과세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비과세인데 왜 취득세. 취득세를 3,200만 원이나 쳐드리냐고. 내가 투자를 했대. 이거 드려도 돼요. 이거는 원가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얘는 비과세기 때문에 경비니 뭐니 이게 인정이 안 돼. 네. 어차피 비과세인데 뭐. 그렇죠. 3,200만 원 그냥 떡 싸먹고 사는 거란 말이야. 세금으로 그냥 기부한 거죠. 네. 저희가 지금 풍경채 일시적 2주택자분들 이 취득세 8% 중과 문제를 들고 나왔던 건 바로 이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처음도 이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뭐 무조건 중과다 그렇게 좀 순진한 사람을 선도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시적 2주택자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지금 상황이 집도 안 녹록지가 팔려서 않아요. 고민인데. 오늘 또 하한가 또 갱신했습니다. 네. 매일매일 하한가 갱신하는데 제가 좀 무서운 거는 상한가를 갱신해서 올라가는 속도보다 하한가를 갱신해서 내려가는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요. 네. 지금. 왜?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네. 예. 선택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풍경채 분들이 내년 올해 12월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3에서 3.6%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바로 풍경채 분들이 입주해. 그렇죠. 정말 이자 폭탄은 풍경채에서 다 떨어져요. 네. 이렇게 심각한데 이거를 뭐 저희를 욕을 하고 자꾸 그러지 말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이 지금 리스크를 피해 보자고 하는 거야.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피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을 잘 보고 저희하고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고 행정안전부에도 유권해석을 한번 의뢰를 해보시고 네. 우리가 이걸 피해갈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맞대자고요. 그리고 보면은 풍경채가 39평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84 사이즈는 뭐 무주택자분들이 많아도 39평 같은 경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사이즈를 좀 넓어서 크게 가시느냐고 그런 그러니까 분들이 그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해필이면 또 옥정 분들이야. 네, 대부분. 그분들이 되게 많아요. 39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천에서 39평을 한 게 아니라 옥정에서 39평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정지역 플러스 조정지역으로 8%라는 네, 거지.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포천도 안 팔리고 동두천도 안 팔리고 다 안 팔려요. 실장님도 풍경채가 있고 저도 풍경채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리스크를 해지해야 될지 도대체 방향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다면 남은 집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하고 팔아야 될지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DSR을 풀어주던가 아니면 좀 어떻게 이유를 좀 어떻게 무주택이나 진짜 실수요자들한테는 혜택을 주던가 그렇죠.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풍경채 분들도 저희하고 고민을 많이 해보시자고요. 근데 이게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실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 피해는 우리 둘이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1주택자인 분들은 심플해요. 그렇죠. 심플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심플해. 근데 39평 갈아타는 1주택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네. 근데 거다 대고 뭐 저 새끼들이 이랬다 저랬다 그건 듣지도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넌 보지 마 끄고
우리 이것 때문에 지금 해당되시는 분만 해당되시는 보시면 될것 분들만 같아요. 일시적 네. 2주택으로 지금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 건 억이 왔다 갔다 해 지금. 네, 예. 그렇죠. 이분들만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해 나갈지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우리 요새 매매 현황, 네. 매매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 현황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또 그러면 또 욕하려나? 저 새끼들이 가격을 후려쳤다 이러고? 실거래가 공개했다고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실거래가 공개도 뭐라 그랬잖아 옛날에. 실거래가 공개하지 말고 알아서 셀프로 보시는 걸로.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